어떤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을 핑계로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런 게 있죠.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들. 벌써 5월의 마지막 일요일. 5월이 다 가기 전에 즐겨봅시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엔하이픈 선우, 정원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자이언티의 5월의 밤으로 문 열었습니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의 DJ 20살 우디 선우, 19살 정디 정원입니다. 예. 예. 네, 이제 오프닝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기가 있죠. 할 수 있는 시기가. 그죠. 이제 저희가 또 청소년 소통 방송인 만큼 약간 그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기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죠. 또 저희의 직업으로 따지면은 또 이제 딱 저희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청량 컨셉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딱 그 시기가 알맞은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디 오늘은 경친들이랑 뭐 하면서 놀까요? 오늘은요, 네. 지난번에 또 크리에이터 땡깡님과 저희가 직업 탐구 생활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쵸?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그럼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보나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 중인 수의사이자 동물 트레이너 설채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오, 이제 또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또 수의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사전에 경친들이 SNS에 남겨준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도 싹 풀어드릴 겁니다. 오, 저도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오.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그죠. 네. 네, 또 설채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직업탐구 생활은 잠시 후에 시작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방송 중 수다 나눠주실 분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친들의 오늘의 TMI부터 받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좌우명과 그 이유. 따라란. 네, 경친들의 좌우명 그리고 그 이유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곡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다비치의 빵빠레. 다비치의 빵빠레였습니다. 나의 좌우명과 그 이유, 경친들의 TMI 들어보기 전에 저희부터 하나씩 말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우디는 뭐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 좌우명은 원래 중학교 때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였거든요. 오. 근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조금 모든 일에 좀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진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 이게 오. 바로 제 좌우명입니다. 정디는 뭐예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이거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하면 된다입니다. 아, 네, 약간 사실 제가 원래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약간 와, 이런 스케줄이 가능한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할 수 있는 건가? 가 있었는데 또 그죠. 하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약간 뭔가 되게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약간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는데 그죠. 어쨌든 하게 돼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네, 한번 경친들은 뭐라고 했을지 한번 볼까요? 네, 또 밥주고님께서 저의 좌우명은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하든 혹은 다른 사람이 저와 다른 선택을 하든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인다면 무거운 일도 가볍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도 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걱정과 고민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런 마인드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 음. 진짜 뭐든지 간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민님께서 제 좌우명은 회자정리라는 사자성어예요. 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말처럼 언제 어떤 이유로 헤어짐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만큼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후회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자고 항상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멋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지금 딱 곁에 있는 사람한테 소중히 하면은 또 본인도 기분이 좋잖아요. 좋은 맞아요. 행동과 예. 말을 하면은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김민서님께서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가 제 좌우명이에요. 저는 안 해보고 해볼 걸 하면서 후회한 적이 많아서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어차피 후회할 거면 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김유경님께서 제 좌우명은 내 맘대로 살자예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끝이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정작 하고 싶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태어난 김에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죽어야죠. 근데 진짜 좀. 맞는 말인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마인드 제가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마인드입니다. 네. 저희의 삶인데 그죠. 나의 삶인데 하고 남의 싶은 건 얘기 해야죠. 들어봤자 뭐합니까? 그쵸. 네. 네, 또 다음 분께서 저는 귀엽습니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 좌우명은 편하게 살자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작고 귀여운 제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슬퍼요. 사람들은 왜 복잡하게만 살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르르듯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거 우디가 쓴 거 아닌가요? 진짜. 닉네임부터 우디가 쓴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엽네요. 진짜. 에이. 근데 진짜 이런 마인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유나 사랑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좌우명은 삶은 계란이다 입니다. 네. 인생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달걀과 같으니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뤄야 해요. 하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강하게 바꿀 수 있지요. 저도 주어지는 변화들을 거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 처음에 삶은 달걀 드립 장난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또 현희님께서 제 좌우명은 지금이 편한 이유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래요. 뭐든지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글귀기도 하고 내가 지금 힘들다면 그건 계속해서 올라가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는 글인데요. 소홀해질 때나 힘들 때 언제든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글이라서 좌우명으로 삼고 항상 되새기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건 되게 좋은데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 네, 여기까지 경친들의 문자를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문자 반디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친들. 그러면은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책 친구들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북스토리지 포딜라이트 독서노트,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 타이거에서 홀로그램 멀티 파우치, 성장의 의미와 시대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에서 목욕 제품을 드립니다. 네, 저희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최은수 님이 이런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어요. 경청 덕분에 한 주를 즐겁게 마무리합니다. 엔하이픈 팬인 엔진으로서 경친들과 나누고 싶은 곡 항상 엔진을 켜둘게 신청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언제든 출발할 수 있게 엔진을 켜두고 응원할게요. 경청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엔진! 엔진 항상 켜놓으시고요. 예스! 네, 델리스파이스의 원곡을 밴드 루시가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루시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얘들아, 종소리 안 들리니? 1학년 3반! 앉아! 맨날 앉으라고 해, 언니. 제발 말 좀 들어라!
아 그래 김선우. 아 선생님 말 좀 들어라. 앉아 빨리. 김선우 선생님 말 좀 들어라. 앉아. 아 뭐야 양정아 모범성인 척 좀 하지마. 나 원래 말 잘 들었거든. 도대체 넌 언제 철들래? 어? 안 들리는데. 야야야 둘 다 조용히 하고. 자 6월 1일 수요일엔 학교 안 나오는 거 알지? 헐 대박 진짜요? 아싸 그날 늦잠 자고 신나게 놀아야지. 김선우 진짜 넌 그날이 그냥 노는 날이냐? 어? 아넌 진짜 철 좀 들어라. 17살이나 돼가지고. 아이. 야 학교 쉬는 날이 노는 날이지 그럼 뭔데 너 아까부터 왜 자꾸 시비냐? 어? 아 시끄러.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하고 있어. 선생님 말에 경청을 하고 경청. 경청 아주 좋은 단어다. 정원아. 김선우 양정원 아무튼 그만 싸우고. 정원이 말이 맞아요. 자 수요일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선거 날이에요. 선거. 헐 대박 진짜요? 아유 김선우 이제 알았냐? 바보 그냥. 정원이도 그만해. 서류만 몰랐던 거 아닐 거야. 물론 너희는 고1이라 뭐 선거권은 없지만 그래도 마냥 노는 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의미 있게 보내자. 알겠니? 네. 그럼 종례 끝. 1학년 3반 오늘도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맞습니다. 오는 6월 1일 수요일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인데요. 오. 선우 학생 몰랐나 봐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원 학생 덕분에 그래도 선우 학생이 좀 좋은 걸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날입니다. 6월 1일. 네, 사실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지방선거라는 게 뭔가요? 네,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방선거는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이 4년을 주기로 실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는 몇 년 단위죠? 5년이죠. 그죠. 그렇죠. 맞았어요. 선우 학생 좀 늦었어요. 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지방선거는 4년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이번에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는 거죠. 이번 선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 1일에 실시가 되고요. 지난 19일부터 이 선거운동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오는 31일까지 이 운동기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와우. 예, 하향 조정이 되면서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도로 따지면 생년월일로 따지면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면은 가능한 거예요. 두 분이 몇 년 출생자죠? 전 03년생. 저는 04년생입니다. 몇 월이죠? 2월 9일입니다. 그러면은 가질 수 투표권이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투표권 행사해 주시기 좋네요.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도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되면 뭐 이렇게 좀 투표권이 생긴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해당하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엔 10대가 후보로도 출마를 할 수 있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본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시나 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지방선거 출마 연령 기준도 낮춰졌는데요. 만 25세였던 것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와.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으로 치면 고등학생도 나갈 수 있는 그쵸,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후보들이 이번에도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방선거 등록 마감일이 13일이었는데요. 13일 오후 밤 9시 3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18세 후보가 무려 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은 나이신 분들이 이렇게 후보로 나오신 그렇죠. 거네요. 제가 지금 만 18세니까.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와.
신기한데요. 지방 그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멋있다.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듣지 않았어요. 지금 활동과 더불어서 병행이 되나? 오, 되나? 그러면은 전 세계 이제 투표권이 몰릴 것 같긴 한데 대박일 것 같긴 그런 하다. 행보는 지금 예상을 못했는데 주목할게요. 그럼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6월 1일 선거일에 주민등록진에 지정된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뭐 대통령 선거와 똑같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네, 요 시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선거일에 투표하기가 어렵다면 사전 투표 기간에 이 전국 사전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어제 마감이 됐어요. 오늘이 29일 일요일이잖아요. 어제 28일까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당일날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 선거 투표 시간 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따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이 시기에 뭐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다만 방역 당국에서 받은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와 그리고 성명이 기재된 이 PCR 뭐 문자 등을 제시하고 확진자임을 확인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선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들은 어떤 걸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선거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뭐 자세히 좀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치시면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 나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 선거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SNS가 있어요. 뭐 블로그나 아니면 얼굴책이나 뭐 인스타, 트위터, 뭐 유튜브 등등 다양한 좀 경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콘텐츠로 재밌게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우리 투표를 할 때 후보자들 이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요거는 또 정책과 공약마다 홈페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즘 또 이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또 인터넷으로 맞죠. 이런 정보들을 좀 쫙 입수하시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당당히 한 표 행사하면 좋겠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경청 친구들은 이제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정보 참고해서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우리 우지정디. 우지정디죠. 예, 우디정디는 뭐 만약에 이제 투표를 한다면 투표권이 있잖아요.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공약이 있으면 내가 진짜 한 표 행사할 것 같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늦지 않았다. 우리 얘기 듣고 요 공약 넣어라.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좋고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이분은 뽑을만하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뭐 움직일만하다. 뭐든 좋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전 좀 환경을 생각해서 좀 더 뭔가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오래오래 살기 때문에 미래를 네. 위해서. 네, 좋은 공기, 좋은 공기를 위해 네. 공약이 어떤 좋은 것이 환경. 환경을 환경을 좀 만들겠다. 개선할 수 있는, 네. 환경오염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공약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민트 초코 아이고야. 음식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야, 어디 급식이에요? 급식도 좋고요. 야, 듣고 계시죠, 후보님들? 듣고 계시죠? 예, 이게 당락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공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민초당. 상상도 못했는데. 좋고요. 정디는 혹시 이런 공약 있으면 내가 한 표 행사할 것 같다. 민초당에 어리 나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청소년 분들이 뽑는 거면은 약간 뭔가 큰 것보다는 사소한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예를 들면은 뭐 교복이 요즘 저번에 저희가 그런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교복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편한 교복이 나온다든지 뭔가 약간 급식이 맛있어진다든지 이런 뭔가 사소한 그런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 경청 친구들을 이렇게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나오면은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네. 혹시 청소년 전문이신 작가님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
저는 너무 많아요. 너무 원하는 게 많고 네. 이제 우리 이제 기대가 의원, 되네요. 이제 우리 후보님들이 이제 참고하실 만한 좋은 것들 지금 머릿속으로 아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를 이제 고르려고 하니까 많이 힘든데 네. 네. 저는 그 놀이문화에 관련된 오.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학창 시절에 저는 매일 노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놀거리가 잘 없었어요, 학교에서. 아, 수업밖에 맞아. 안 하니까. 뭐, 물론 뭐, 맞아요.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하긴 했는데, 요즘 점점 동아리 활동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아, 정말요? 진로와 관련된 아. 좀 스펙 쌓기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 좀 정말 많이 놀 수 있고, 좀 친구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와 관련된 정책이나 좀 제도, 아니면 좀 수업 같은 걸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올려드립니다. 어우,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선거권은 또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잊지 말고 투표소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권 작가님과 인사할 시간인데 혹시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 청소년들의 사실 이첫 지방선거입니다. 정말 긴가민가 하고 어려울 거예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꼭 한 표씩 행사하길 바라면서 긴가민가 하는 친구들에게 긴가민가요, 빌리 노래. 저희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쵸. 빌리분들. 그쵸. 네, 빌리의 긴가민가요 띄워드립니다. 네, 그럼 그 곡 빌리의 긴가민가요 들려드리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리의 긴가민가요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원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날씨 좋았던 것 같다. 오늘은 한 달 동안 함께 지내온 교생 선생님과 보내는 마지막 날.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헤어진다고 하니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반 친구들과 함께 칠판을 예쁘게 꾸미고 케이크를 사서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했다. 선생님께서도 눈물을 참으시는 게 보여서 그런지 친구들이 하나 둘 울기 시작했고 나도 결국 울고 말았다. 비록 한 달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좋은 추억이 쌓여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오늘의 일기 끝! 이제 교생 선생님이란 게 아마 고등학교에만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근데 전 중학교 때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약간 뭔가 그런 인턴 그런 느낌인 건가요? 교생 살짝 선생님이? 미리 체험해보시는 그런, 아. 네, 그런 느낌인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오. 저는 중학교 때 남자 선생님 한 분이랑 여자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있었었는데, 저희 반 애들도 그때 그 교생 선생님이랑 엄청 정들어가지고 가신다 했을 때 진짜 막 울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인지 저는 알 것 같아가지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짜. 저는 딱 말로만 듣던 그 음. 교생 선생님을 실제로 이렇게 사연으로 들으니까 약간 신기하네요. 그리고 다들 엄청 착하시고 진짜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더 정이 들고 울으셨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우셨나요, 우디는 헤어질 때? 울었나? 기억이 잘, 네,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혜진 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날씨 해가 쨍쨍. 오늘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진행한 체육대회라서 정말 많이 신났다. 머리도 양갈래로 닦고 우리 반 반티도 입으면서 열심히 참여하니까 반 친구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정말 즐거운 체육대회였다. 와, 체육대회를 진짜 오랜만에 하셨겠네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 반티가 진짜 너무 아. 추억인 게 국룰이죠. 저도 동물 잠옷 입었었거든요. 저 그때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엄청 어려 보였는데 중학교 3학년? 네. 네, 맞아. 중3 땐가 중2 땐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진짜 추억이네요, 진짜. 아, 저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또 막 반티 겹치면은 막 반끼리 싸우고 막 그런 거 예,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 너네 거 하지 마! 이러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또. 아, 어디 진짜, 가나 똑같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진짜. 저는 그 반티가 그거였어요. 그, 이온 음료, 그, 스웨트. 네.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스웨트를 입었었고, 그거 되게 이뻤었던 것 같아요. 뒤에다가 음. 막 이름 새기고 했었는데, 네. 진짜 반티다. 그때 좋네요. 또 운동회 때, 체육대회 때 되게 많이 친해지잖아요, 학생들끼리. 맞아요, 예.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때 진짜 저 춤도 많이 추고, 진짜 정말 재밌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 뒤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네,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설치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청취자 권리은님의 신청곡인데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 신청합니다. 저희 오빠가 월요일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오빠의 플레이리스트 중 한 곡인데 1년 6개월 동안 안전하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합니다. 꼭 1년 6개월. 꼭 안전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다치지 마시고 안전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 곡 들려드릴게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 하나부터 10까지 직업의 세계를 파헤친다. 직업 탐구 생활. 강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분, 경친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러 왔습니다. 국내 최초 수의자이자 동물 트레이너 일명 수레이너 설치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아우. 네, 제가 방금 딱 들어오자마자도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설치한 선생님도 진짜 엄청 실물파셔가지고 진짜 너무 생각보다 엄청 헌칠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이 카메라들이 그쵸, 부하게 나오죠. 네, 좀 부하게 나오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원래 집에 갈 때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했는데 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못생기게 나올 것 아, 같아서. 아닙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네. 저희 경친들에게도 다정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청 친구들, 네, 저는 설채현 수의사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으시면은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아무래도 수의사다 보니까 수의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친구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네, 근데 지금 EBS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해서 출연을 하고 계신데 TV에서만 보다가 이제 실제로 보니까 방금 우디가 말했던 네. 것처럼 되게 실물파세요 진짜.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근데 이게 뭐 네. 방송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물파 상관없는 거잖아요. 카메라가 더 잘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근데 두 분은 제가 사실 아이돌을 잘 모르니까 오기 전에 네. 제가 뭐 선우 씨랑 정원 씨 사진을 이렇게 봤었어요. 아, 네. 근데 두 분도 실물파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팬분들은 되게 실물을 되게 보고 싶어 하시겠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게스트분들을 좀 그래도 많이 모셨었는데 네. 목소리가 엄청 맞아요. 성우분 같으세요. 귀가 되게. 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칭찬 알러지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 이게 친구들 남자들 약간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막 약간 욕하고 막대하면 친해지고 칭찬하면 뭔가 거리 그렇긴 하죠.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오늘 익숙해져서 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오늘 네. 폭격기 갑니다. 칭찬 네, 폭격기. 막대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선생님 같은 이제 EBS 또 가족이시잖아요. 네. 근데 혹시 경청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아쉽게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아. 제가 원래 사실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제가 그죠. 일주일에 하루 쉴까 말까 하는데 나온 이유가 그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또 제가 수의사니까 친구들 중에 수의사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쉬는 날 저녁에 이렇게 뛰쳐나왔습니다. 오. 네, 또 혹시 나오시니까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딱 와서 아직 소감이 없기는 한데, 네. 네, 첫 느낌. 네, 잘 온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엔하이픈 선우 씨랑 정원 씨랑 같이 하는 게, 저도 이제 조금 젊은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저희가 좀 젊긴 하죠. 20, 네. 아이고, 네. 네. 곱하기 2 하면 저네요. 아이고야. 네, 곱하기 2 정도 하면, 아직 그것보다 조금 빼야 되는데, 네, 곱하기 2 하면 접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방송에도 나오시고 이제 동물병원도 운영하시고 이제 네.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혹시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아직까지 열심히 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강아지들을 위해 솔루션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네. EBS에서 또 라디오도 이제 라디오도 같이 네, 하시고 하나 하고 있고, 아. 그리고 동물병원도 이거야. 하고 엄청 있고,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강아지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해서 플랫폼 회사 이제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서 또 회사도 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대박이다. 아, 또 유튜브도 네, 하시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저희 설채연의 놀러와 유튜브도 사랑해 주세요. 와. 네. 이게 아직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 유튜브는 이상하게 한 20대 후반부터 네, 50대 분까지가 인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제가 좀 재미가 없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아요. 네. 또 경친분들이 리액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면은 모든 동물을 다 만나는 건지 혹시 궁금한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뭐 사람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만 배우면 되는데 그쵸. 동물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도 개, 고양이, 소, 돼지, 닭, 말.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요. 네, 많죠. 그래서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6종의 동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강아지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되게 특수한 동물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특수한 동물만 진료 보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네. 그럼 혹시 여태까지 진료받던 그런 동물들 중에서 가장 특수한 약간 이건 되게 특이하다 했던 그런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전 비둘기요. 비둘기요? 네, 비둘기. 비둘기를 비둘기- 키우시는 갖고 아니요, 오는 키우시는 게 아니었고, 사실 이제 아이고야. 사고난 비둘기를 되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 어떻게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볼 수는 없다 아이고야. 해서 데리고 오셨었는데 결국에 이제 대박. 자동차 사고가 났었어서 결국에는 이제 잘 안 좋게 되긴 했지만 제가 본 아이들 중에 가장 특이한 건 비둘기였고요. 와. 뭐 주위에 보면 요즘 뭐 페릿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 페릿이라고 약간 이렇게 몸 긴 애들. 네. 그런 그 귀여운. 네네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그런 동물들은 조금 특수하게 관심이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아보시고. 네. 그럼 대부분 강아지가 좀 많나요? 네, 강아지랑 고양이가 제일 많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네. 지금 약간 요즘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걱정입니다. 네, 밥을 안 먹어요. 당연하죠. 네. 우리도 뭐 어렸을 때 엄마가 과자 사주면. 그쵸. 그죠. 네, 밥 과자 안 먹죠. 먹잖아요. 네. 똑같아요, 사람이랑. 네. 그렇구나. 네, 오늘 궁금한 점 많이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물어보십시오. 네. 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만 같은 설채연 선생님, 바쁜 와중에 또 경청에 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에서 저희가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동물 트레이너, 수레이너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동물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혹시 따로 있나요? 사실 훈련사는 다들 아시죠? 네. 그죠. 훈련사예요. 훈련사인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조금 훈련이란 말을 그렇게 쓰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전적 정의로는 반복해서 어떤 거에 익숙해지는 게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이제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 훈련에는 약간 외압이
좀 아, 외압적인 느낌이 그쵸,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뭐 군대에서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프로 운동 선수들을 좀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하고 근데 반려견과 살면서 약간 뭐 반려견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고 꼭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죠.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서 저는 이제 훈련이란 말보다는 뭐 교육, 수정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강아지 교육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우선 동물 트레이너라고 그냥 미국 단어를 그죠.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물 트레이너라는 것도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국가 자격증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우리가 원래 사실 이제 또 하면 면허와 자격증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면허는 이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수의사는 면허고 이제 지금 트레이너는 훈련사는 자격증인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 자격증이 곧 나올 것 같고요. 네, 지금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따로 배우고 그냥 자격증 우리 시험 봐서 따는 것처럼 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아지, 동물의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수의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잠깐 배우러 미국에 갔다가 교수님의 추천에 의해서 교수님이 그만 너가 트레이너도 따라 라고 해서 미국에서 다시 또 트레이너 자격증을 땄어요. 네. 우와. 미국 가서 하신 거구나. 네네네.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이 있는 1인으로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제 경치인들에게도 너무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직업탐구 생활에서 설채연 선생님과 함께 해볼 내용은 뭔가요, 선생님? 네, 우선 첫 번째는 수의사의 세계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수의사하면 동물병원에만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네, 다른 면들도 좀 한번 알려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경친들과의 이 Q&A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음악 하나 듣고 2부에서 직업 탐구 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네, 경친들도 계속해서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얘기 많이 나눠주세요. 오늘은 무슨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필굿의 Everything's Good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NF의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디, NF는 선우고요. 저는 정디 정원입니다. 오늘은 수의사이자 동물훈련사 수레이너 설채연 선생님과 직업탐구생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EBS에서도 오디오 콘텐츠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자세히 뭔가요? 네. 우선은 제가 설채연의 우리 집 개는 왜 이럴까라고 해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짧게 해서 한 50개 정도 한 개 한번 네 했고요. 녹음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슬기로운 동물 생활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오디오 콘텐츠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혹시 선생님께서도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네, 저 지금 키우고 있죠.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네, 세상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 되게 이쁘네요. 네. 세상이. World.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월드입니다. 진짜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촬영 갔다가 그때 촬영 갔던 곳이 강아지 불법 번식장이었어요. 아이고. 네, 거기서 이제 구조하는 촬영을 하러 갔다가 제가 이제 그 뜬장이라고 하죠. 이 바닥까지 떠 있어서 그 불법 번식장에서 많이 쓰는 장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꺼낸 아이를 이제 제가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고 그때 이제 세상에 처음 나왔다라고 해서 세상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와. 네. 그럼 혹시 나이는 몇 살인가요? 지금 사실 처음에 구조했을 때 정확한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저랑 함께 그러네요. 한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 그때 1살에서 2살 정도로 추정을 해서 지금 5살에서 6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종은 무슨 종인가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예요. 처음 들어보는 종. 그 약간 다리가 영덕대게처럼 이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영덕대게. 찾아보시면 알아요. 제가 별명이 그래서 영덕대게거든요. 네, 되게 다리가 가늘고 우와. 몸매가 이렇게 쫙 빠진 종이 있어요. 네, 이제 품종견들 그렇게 불법 번식하는 곳에서 구조하면서 지금 저랑 한 4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주인분 되게 잘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수의사분을 주인으로. 그렇죠. 만나봤으니까. 네, 이제 운이 좋다라고 제가 너는
날 만나서 맨날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이놈 새끼, 너 이놈 새끼 막 이러면서 네 보호자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건강은 진짜 좋아지겠네요. 엄청 그렇죠.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치료나 이런 것도 잘 해주고 있고요. 재밌게 좀 그동안 고생을 했었으니까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와. 와, 좋겠다. 부럽네요. 세상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죠? 네. 아, 그죠. 네, 이제 직업탐구생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1교시 수의사의 세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제가 뭐 수의사의 세계는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먼저 수의사는 무엇인가요? 모든 분들이 의사는 아시죠? 그죠. 네. 그쵸. 근데 그 앞에 이제 숫자가 동물 숫자예요. 동물수. 이 한자어로 이 동물을 수라고 하는데 동물을 고치는 의사라고 해서 수의사인 거고요. 범위 자체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물고기 그리고 꿀벌. 우와. 네. 꿀벌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약을 꿀벌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꿀벌들도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뭐 약을 친다거나 우와. 얘네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뭐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수의사가 하게 되죠. 아무래도 축산이잖아요. 그것도 양봉도 그죠. 꿀을 얻어내는 것도 하나의 산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또 수의사들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와.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왜 수의사가 되셨나요? 사실 뭐든지 솔직해져야겠죠? 그죠. 네. 그 2002년도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2002 월드컵 2002년생이신가요? 네, 2002년생입니다. 아니야, 나 2003년생. 저희 멤버 중에 2002년생이 네, 많아가지고.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헷갈렸네요. 네. 제가 2002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꿈을 조금씩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이제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또 남들이 하는 거 막 똑같이 하는 건 또 싫어하는 그런 기질도 좀 있어서 친구들은 뭐 의사하고 막 치과 의사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난 뭔가 좀 특이한 거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데 돈도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2002년 때가 우리나라 막 월드컵 막 4강 가고 그때 우리나라 반려견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네, 2002년 때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강아지들도 되게 많이 입양이 됐거든요. 분양이 되고. 그래서 학교 앞에 동물병원이 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막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면 난 동물 좋아하고 좀 특이하고 돈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꿈을 계속 수의사로 잡았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때 생각했던 것과 나중에 수의사가 되고 나서가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는데 저는 우선 동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일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좋아하는 일을 직접 직업으로 삼기가 쉽지 않은데 네.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쭉 해오신 거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네, 일이 힘들어도 좋아하면 좀 힘들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 맞아요. 친구들도 그러시죠. 네. 네. 저도 힘들지만 좋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수의사가 되려면 꼭 수의학과를 나와야만 한지 궁금한데. 네, 그렇죠. 네, 우선은 꼭 의사들도 의대를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의사가 되려면 무조건 수의학과를 나와야지만 국가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대랑 똑같이 수의학과는 6년이에요. 네, 공부를 다른 데보다 더 해야 돼요. 엄청 네. 오래 해야 되네요. 와. 네, 예과 2년, 본과 4년 해서 6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이고야. 그럼 6년. 공부도 엄청 잘 하셔야겠네요.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저 때보다 더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더 어려워졌다고요? 저도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어떡해. 진짜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더 어려워졌다라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게 너무 점수로 이런 직업을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보면 수의사기는 하지만 직업에 대한 애정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점수 잘 나와서 그냥 들어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 의사보다 수의사는 조금 더 이 직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만 잘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아무래도 생명을 그런 책임지는 그죠.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또 공부하는 기간이 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학 때만 따지면 의대보다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동물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 비슷한 거 사이에서 다른 걸 다 배워야 돼요. 다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량이 엄청 많죠. 네. 아, 가끔 이제 우리가 수의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아.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네, 수의 고등학교. 네, 원래 대학 가면 그런 거 많이 꿈꾸잖아요. 막 내가 이 시간대에만 막 이 수업을 들어서 이때는 공강을 만들고 놀러 가고 뭐 일주일에 4번만 나가고. 근데 수의학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간표가 짜서 나와요. 와, 고등학교처럼. 진짜 그냥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처럼 시간표가 다 짜서 나와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수의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시면 바로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오 마이 국가고시를 갓. 졸업을 하고 나서 국가고시를 봐야 되고요. 와. 국가고시 보고 합격을 해야지 이제 수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들구나. 진짜 엄청 어려운 직업이었네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어렵게 해서 딱 수의사가 되면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의사 하면 동물병원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이 뭐 최근에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요즘은 많이 하는 게 제약회사. 네. 동물 약 만드는. 꼭 동물약뿐만 아니라 사람 제약회사에도 수의사들이 필요해요. 정말요? 네. 우선 의학이라는 건 거의 다 비슷하고요. 우리가 먹는 약들이 사실 우리가 먹기 전에 되게 먼저, 많은 아이들의 실험. 희생이 있죠. 맞아요. 네. 동물들이 먼저 먹어보고 안정성을 확인이 된 다음에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수의사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으로도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꼭 치료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이라고 하죠.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질병들이나 사실 이번에 우리 되게 힘들었던 이 코로나 사태 네, 같은 경우에도 박쥐에서 넘어온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질병이라는 게 사람 질병 따로 있고 이 동물 질병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하는 뭐 공무원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수의사들도 꽤 많고 그리고 뭐 동물원 네 동물원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런 쪽에도 있고 아니면 축산식품과 관련돼서 우리가 먹는 것들을 검사하려면 또 수의사가 필요해요.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기에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이게 충분히 안전하게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지 그런 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수의사가 필요해서 사실 분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진짜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의사가 되려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저는 수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신기한 게 동물을 너무 좋아해도 힘든 직업이 수의사예요. 네. 그죠. 사실 저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수의사가 됐는데 동물들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게요. 수의사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우리는 아파도 참잖아요. 네, 왜 그죠. 참을까요? 나아질 걸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나아질 걸 알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아프면 나중에 안 아플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네, 나를 그죠. 안 아프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진료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냥 나 죽이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물들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상은 수의사고요. 그래서 동물병원만 와도 애들 너무 무서워하고 맞아요. 막 예. 흰색 옷 입은 사람들 보면 기겁하고 이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그 강아지들의 행동 문제 중에 화이트 가운 신드롬이라고 진짜요? 흰색 옷만 보면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막 도망가고 이런 증후군이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너무 이제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감정이입해서 더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무조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고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딴 데 못 가서 여기 왔다. 그런 친구들은 수의사를 버티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죠.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면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봐도. 네. 그러면 이제 수의사로서 이제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혹시 언제였나요? 사실 그런 거죠. 얘네는 모르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치료가 잘 돼서 건강한 모습을 봤을 때 뭐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행동 문제를 지금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와 이제 강아지도 되게 행복해지고 그리고 보호자도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의사들은 사람만 행복해지잖아요. 네. 근데 수의사들은 잘하면 동물과 사람이 같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이제 보람이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혹시 약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약간 직업병 이런 건 없으세요? 직업병은 되게 많아요. 이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꼭 친구들끼리 만나면 끝은 뭔가 이제 의학적인 얘기로 끝난다거나.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행동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유튜브나 그러니까 SNS에 보면 강아지랑 사람들이 막 되게 웃긴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요즘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맨날 보면서 분석해요. 쟤는 지금 쟤는 이게 즐거워하는 게 아닌데 싫어하는 게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아니면 애기랑 강아지랑 같이 있으면 저 애기 위험해 보이는데 자꾸 이런 것만 보이는. 네. 아무래도 강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직업병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직업을 사랑하는 만큼 직업병은 뭔가 더 당연한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런 게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해됩니다. 뭐 다른 가수들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저기서 저렇게 발성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뭔가 저기 뭔가 헤매 시간 짧았겠다 막 이런 거. 되게 네. 피곤했겠다 막 이런 얘기. 다양하게 네. 그런 게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직업병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1교시 수의사의 세계를 함께 해봤는데요. 아니, 이렇게 수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엄청나게 되기도 힘들고, 엄청 다양하고 또 되게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1교시입니다. 네. 아직 2교시나 2교시나 얼마나. 남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쯤에서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겁니다. 네, 계속해서 경친들은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10cm의 펫. 10cm의 펫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 듣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동물 트레이너죠. 수레이너 설채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직업탐구 생활. 이번에는 2교시 반려동물의 세계 만나봅니다. 먼저 오우.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통계로 나왔을 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 쪽으로는 많이 조사가 되는데 반려동물이 꼭 강아지 고양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엄청 있다라고 많이 키우네요.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와, 한 대박이다. 800만에서 1000만 좀 넘게 키금 키우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하긴 저희 팀만 해도 반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든요. 맞아요. 네. 7명인데 아마 4명이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 때보다 지금 우리 학생분들, 우리 친구들이 커가면서 반려동물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혹시 사람들은 언제부터 반려동물과 같이 살게 됐나요? 지금 우선은 그래도 같이 가장 오래 산 동물이 아무래도 개겠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개를 보면 한 15,000년 전부터. 기원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0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기원전이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 15,000년 전부터 가축화를 시작했다. 가축화라고 한다면 오.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한 5,000년 전부터. 네. 고양이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는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사실 강아지가 사람 말 잘 들어요. 고양이가 사람 말 잘 들어요. 강아지가 훨씬 잘 강아지가 듣죠. 잘 듣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으로부터 10,000년이 지나면 지금의 고양이들이 개처럼 될 거다. 네. 개냥이. 네. 지금도 개냥이들이 많은데 맞아요, 많으네요. 이 가축화라는 시간이 더 지나면 아무래도 더 사람과 친해지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고양이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우리 집사라고 하잖아요, 고양이들한테. 맞아요. 네.
근데 반려동물 하면 흔히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제 되게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또 약간 어떤 그런 반려동물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페릿이라고 약간 쪽제비처럼 맞아요, 생긴 애들. 쪽제비과.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토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물고기도 반려동물이죠. 물고기 그쵸, 키우시는 분들도 그죠.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특이하다면 파충류나 막 이런 도마뱀 이런. 도마뱀, 뭐 그리고 뱀, 뱀. 뭐 아. 이런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저도 그 햄스터를 키웠었거든요. 아. 안 키워본 사람 거의 없죠. 네, 번식력이 엄청나죠. 와, 진짜 대박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로 이게 좀 그래서 동성으로 키우면 안 돼. 너무 번식력이 빨라서 아, 네 너무 이거 나중에 얘네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분양 보내고 이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아기 때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번식력이 엄청 음. 대박입니다. 햄스터가.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키우는 방법들 이게 되게 어렵죠. 우리 요즘 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네. 제가 듣기로는 아까 누구였죠? 우리 정원 씨였나요? 네, 맞습니다. 정원 씨도 지금 입양해서 네, 키우고 맞아요. 계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했었는데 아, 네. 이게 뭐 대부분의 반려동물도 지금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펫샵이겠죠. 아. 네, 펫샵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물건처럼 사서 키우지 말고 입양을 하자. 워낙 유기견들이 많으니까 입양을 하자. 이렇게 많이 저도 얘기하고 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아기 때부터 키워야지 조금 더 훈련도 막 잘 되고 교육도 아. 잘 되고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 정말요?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랑 잘 맞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나랑 행복하려면 유기견 애들 조금 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기질과 성격의 차이 알아요? 아, 아. 네. 기질은 그냥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네, 이건 네.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성격은 뭐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성격인데 그죠. 네. 이 기질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새끼 강아지들은 이 기질이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몰라요. 아,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사실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제가 TV에 출연하고 있지만 가끔씩 보호자랑 정말 얘 기질은 이 보호자랑은 안 맞는다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이랑 똑같이 사춘기, 개춘기 시기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려면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제 요즘 말씀드리는 게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 가서 요즘 산책 봉사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아. 놀이 봉사 이런 거. 가서 한 두세 번 정도 약간 우리 연애하듯이 음. 만나보는 거죠. 알아가는. 네, 산책해보고 놀이해보면서 이 친구의 성향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입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서 그죠. 네, 우리가 항상 그냥 좋은 취지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가 아니라 이게 진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생각한다면은 약간 입양 전에 생각해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내가 키우고 싶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키우는 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아,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전 딱 정했어요. 반려동물 키우고 싶으면 내 인생의 3순위 안에 들여놓을 수 있으면 키워라. 아, 이 반려의 뜻 아세요? 반려.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애완견이라고 했던 아, 거 알아요? 맞아요. 네, 그게 완자가 희롱할 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장난감 완구. 아, 그러니까 애완견은 사랑하는 장난감이고 반려는 이 한자어로 짝반짝녀. 그래서 진정한 짝이란 뜻이거든요. 이 둘의 뜻은 뭐냐면 솔직히 장난감이 행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죠. 나만 보고 행복하면 애완견. 서로 행복하면 반려견이에요. 아, 근데 제가 잘 봤더니 솔직히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인생의 3순위 안에 안 들어오면 사람의 인생 3순위 안에 반려동물이 없으면 반려동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기와 같기 때문에 워낙 이제 말도 못하는 거고 정신 연령도 사람으로 보면 3, 4살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그래도 제 주위에 정말 반려동물로 이 친구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경우는 인생의 3순위 안에 있을 때.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친구가 더 중요할 때고 아직 인생에서 경험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엔 인생의 3순위 안에 넣을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3순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11시까지 막 10시 1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나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내 인생의 3순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랑 산책 가고 놀아줘야 돼요. 만약에 그 밖에 있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은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리고 결국 서로 불행해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반려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이 동물이 내 인생의 한 3순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반려라는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반려동물이 혹시 훈련이 필요한가요? 제가 이래서 네. 훈련이란 단어보다 교육이란 단어를 쓰고 싶어요. 훈련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 들지 않아요? 너무 약간, 강제적인 네. 그런. 그쵸? 네. 이거 좀 재미없을 것 같고 네. 하기 싫고 아니면 좀 교육 아니면 놀이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살려면 이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듯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사실 계속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들 그리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죠. 그래서 너무 그냥 편하게만 두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혹시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사실 이게 비전문가여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되게 간단한 것만 알면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이 동물들의 언어는 좀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보일 거예요. 우리 그 해외 많이 다니잖아요. 엔하이픈 친구들은. 한 번 다녀봤어요. 이제 이제 가는 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딱 한 번 갔다 와봤어요. 네. 독일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 독일 갔을 때 그래도 좀 뭐 공부하고 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네, 네. 조금이라도 네. 그렇죠. 꼭 필요한 언어는 독일어를 좀 이제 알고 가거나 네. 그렇게 하듯이 똑같아요. 강아지들도 사람과 함께 살 때 강아지들은 사실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언어를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개들의 언어를 잘 몰라요. 근데 그죠. 이것만 잘 알아도 교육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네. 네,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친구들이 반려동물을 만나거나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쵸. 이게 저는 그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개는 착하고 모든 개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좋은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갑자기 만지려고 한다거나. 그러네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개들이 모두 사람을 좋아하고 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싫다라고 표현하는 개들이 나쁜 개로 이제 낙인 찍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당연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만졌을 때 싫어하는 거는 그런 걸 허용해주는 아이들은 몇몇밖에 안 돼요. 그런 아이들, 뭐 이렇게 노홍철 형님 같은 성격을 타고난 아이들이죠. 네, 그런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은 누가 와도 다 좋아하고 막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만질 때 막 물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아도 표정을 보면 제가 봤을 때 다 싫다라고 표현해요. 네, 나 싫은데 빨리 그만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점은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2교시 반려동물의 세계를 알아봤는데 되게 엄청나게 유익한 것 네, 같습니다. 진짜 너무 유익했어요. 네, 또 이제 다음에 본가 갔을 때 저희 마음이한테, 반려견한테 네. 마음이한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경친들이 사전에 보내준 질문들 소개할게요. 선우정아의 고양이. 선우정아의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저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반려동물과는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반려동물과 이별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잘 보내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리 준비를 해도 너무 슬프고 그쵸.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저도 첫 반려견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수의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죽음을 보고 솔직히 동물병원을 할 때는 나 이제 죽음에 좀 익숙해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반려견이 가니까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어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가장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잘 보내는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그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건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보다 빨리 간다. 근데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간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네 그래도 잘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거 항상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네 지금 열심히 같이 재밌는 거 많이 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놀아주고 산책도 하고 교육도 해준다면 후회를 좀 덜 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경진들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많긴 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엔 경진들의 질문을 살펴보는 3교시 궁금한 게 멍냥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경친들이 궁금한 걸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질문에 답해주실 준비되셨나요? 네, 이게 제가 전문가인데 이거 이러다 답 잘 못하면 어떡할까 약간 이런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 다 답변을 드렸었으니까 제가 네,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씩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님께서 동물 친구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누구인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행동학 진료를 이렇게 강아지들의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진료를 하다 보니까 보호자를 물어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심하게 문 경우에 보호자분들이 처음에 안락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얼굴을 좀 크게 물리셨고 반복적으로 물리신 경우들도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보호자랑 함께 다행이다. 네, 다 잘 살고 있어서 사실 그 세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안 좋은 상황까지 갔던 보호자와 반려동물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가장 기억에 남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뭔가 무섭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굴을 문다. 네, 그렇죠. 이게 조금만 소통이 안 되고 좀 뭔가 질병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정신 질환이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이 아파도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쁜 애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수의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오해를 통해서 막 얘가 되게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소통이 안 돼서 공격성이 더 높아지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저도 보면 약간 사춘기 때 우리를 보는 모습. 네, 사춘기 때 엄마 아빠와 내 사이를 보는 것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도 지금은 다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너무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민지님께서 반려동물 이름을 음식 이름으로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신인 걸 알면서도 두유랑 소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수의사님은 여러 반려동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실제로 음식으로 된 이름이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질문을 듣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꽤 많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아이가 짜장이. 짜장이. 네, 우와. 짜장이 있고요. 부추도 봤어요. 부추. 부추. 오, 우와. 그리고 우유. 우유는 많이 본 것 네, 같아요. 우유 많이 봤죠. 네. 그리고 두부. 두부도 많이 봤고 그리고 지금 dak영 가구에서 소미와 사탕이. 솜사탕. 이쁘다. 우와. 네, 소미와 귀엽다. 사탕이가 있었고 뭐 치즈 많죠 고양이에. 그리고 초코 진짜 많고. 맞아. 근데 초코는 예전에 그리고 박명수 씨가 포도라고 이름 지었다가 포도 강아지 먹으면 죽는다고 이름 바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초코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은근히 많네요. 먹을 걸로 지어진 이름이. 네. 그런 미신이 있는지는 저도 방금 알았네요. 저도 미신이 있는 줄까지는 네. 몰랐어요. 신기하네요. 네, 또 푸리용님께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좋아하는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면 반응한다던가 그런 거요? 라고 보여주셨네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밀 같은 거죠. 이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가 통틀어서 이런 어떤 단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보호자와 반려동물만 아는 약간 비밀 아, 같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배워야 아는 거니까요. 그쵸. 네, 보통 간식이죠. 간식 아니면 산책. 맞아요. 네, 기우뚱 합니다. 그쵸. 갸우뚱. 간식하면 갸우뚱. 진짜 주는 건가? 야 이러면서 이제 갸우뚱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뭐 단어가 아니더라도 뽀시락 소리와 냉장고 열리는 소리. 맞아요. 이거 이렇게 딱 문 여는 소리 들리면 바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쵸. 네. 귀엽다.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그리고 양마음님께서 저는 강아지,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저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제스처를 알려주세요. 우리 마음님께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대부분의 강아지와 고양이도 마음님을 무서워할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오히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한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해가 생겼을 때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좋아서 하는 아이들은 뭐 이건 막을 방법이 없고요. 대부분의 동물과 이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먼저 다가가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먼 산 보고 눈 마주치지 말고 싫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뭐 너무 다가오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 보호자한테 저 강아지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매너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이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도 조금은 같이 사는 사회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새끼 식사보다 경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좋아하는 개와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전 너무 외로운데 걔도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이거? 약간 이 진실을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런 마음을 깨지 말아야 될지. 진실을 말씀드리면, 외로워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다른 가족이랑 있으면 별로 신경은 안 쓸 거예요. 네, 나만 외로워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강아지들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인간이 꼭 배워야 된다. 얘네들은 후회를 하지 않고 현재를 살잖아요. 네, 항상.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다리가 하나 막 잘려 나가고 이래도요, 뭐 슬퍼하지 않아요. 그 새 다리로 어떻게 더 행복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나가지. 예전에 내가 다리가 4개 있었을 땐 이런 표정이 없어요. 그냥 항상 3개를 가지고도 놀려고 노력하고, 산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보호자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현재를 사는 아이들이라서, 지금 좋아하던 사람이 다 사라지면 되게 외로워하고 슬퍼할 텐데, 다른 가족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네, 그렇게 외로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경청 친구들도 궁금증 많이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크의 Secret. 제이크의 Secret이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계속 확실히 전문가분을 모시니까 저희도 약간 엄청 많이 도움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얻는 게 너무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저희는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멤버들한테도 강아지 키우는 키우는- 멤버들한테도 다 한번 이거 들으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설채연 선생님과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아이고. 오늘 수의사의 세계부터 반려동물의 세계도 알아보고 경친들의 문자도 질문도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오늘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진짜 도움이 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었었는데 네. 이게 아니까는 뭔가 조금 더 살짝 무거워진 느낌이랄까? 네, 뭔가 가볍게 뭔가 새롭게 키우거나 네. 뭔가 그런 마음이 아닌 진짜 뭔가 되게 엄청 많이 생각하고 그런 걸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랬다면 제 의도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진짜 이 설채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진짜 다들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을. 진짜 그죠. 왜 가족이라고 하는지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우리 정원 선우 씨랑 얘기하면서 더 이렇게 에너지도 얻어가는 것 같고, 사실
막 올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약간 우리 그 경친분들이 우리 정원 선우 씨 같지 않을까. 그래서 아. 나중에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와서 이렇게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좋은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청 청취자분들께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한테도 꼭 필요하고 우리와 이 또 반려동물한테도 꼭 필요한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건 다 소통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우리 경친분들 반려동물 키우고 있으면 꼭 우리 강아지들과 동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학생분들이 많이 들으시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꿈을 아까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꼭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수의사가 되고 나서 되게 허무한 적이 있어요. 꿈이 직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수의사가 되고 나니까 뭘 해야 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행동학 공부, 강아지들의 정신 건강에 관련된 공부를 시작한 건데 이 인터넷 강의에 나왔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꿈은 직업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다. 우리 친구들이 꿈을 한 번씩 저는 그래서 어떤 수의사가 될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명언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경친들을 위해 추천곡을 또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곡인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네. 이 노래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사실 그런 의도로 쓰진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유기견의 마음이 되게 많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유기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그럼 이제 설채연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설채연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선생님 추천곡 들을게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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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일요일 엔하이픈의 경청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야, 오늘도 정말 네. 시간이 빨리 갔네요. 정말 또 얻은 것도 많고요.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경친들도 오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 뿌듯하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경청은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옵니다.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경청 유튜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DJ 추천곡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정디의 추천곡이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샘킴님의 It's You입니다. It's 지코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하셨는데요. 약간 그냥 되게 샘킴님이 목소리가 되게 나른나른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되게 자주 듣는 그런 노래인데 약간 요즘에 샤워할 때 자주 듣는 곡이기도 하고 뭔가 그냥 되게 좋아요.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새벽 감성의 곡입니다. 한번 경친분들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의 정원 선호였습니다. 꿈속에서 봐요. Let's go!